근데 맥북을 사용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. 그게 맥북인지 뭔지 몰라요. 사과 한 입 떼어 먹은 그게 아무리 있어도 저게 미국 건지 모르거든요. 그만큼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, 코, 입을 다 닫아맸어요. 안녕하십니까. 평양에서 살다 온 평양댁 한수혜입니다. 피디님, 이거 너무 많은데요. 그냥 구할 수 있는 물건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. 이게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필품이 있잖아요. 무조건 있어야 되는. 세제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뭐 휴지도 있어야 되고. 이 일상에 쓰는 물건이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밥 먹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. 밥솥도 필요하고. 이게 진짜 인간이 살아가는 거 원초적인 물, 불, 쌀, 이게 지금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이 원초적인 걸 떠난 일상적인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써본 적이 없고요. 그릇을 세척할 때 퐁퐁을 써본 적이 없고요. 빨래를 할 때 가루비누 진짜 이만큼씩 한 번씩 생기면 어쩌다 써봤고요. 그런 세대를 살았고요. 지금 현재도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들 대다수이실 거고, 물 안 나와요. 불? 전기 잘 안 들어와요. 그런데다가 뭐 쌀을 줍니까? 365일 먹을 수 있게? 이거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오롯이 생존이 문제인 거예요. 생존.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다고. 캠핑 문화가 있는데 그 캠핑은 또 다 주어진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. 그 어디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극한의 그 상황 속에서 생존하시는 특수부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. 그런 삶을 북한 사람들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열악하다. 북한 주민들의 전반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예 특이한 물건 중에 세탁기, 냉동기, 냉풍기, 에어컨? 이런 거 있으면 북한 주민들은 아마 난리 날걸요? 냉풍기 있는 집은 진짜 저기 정말 까마득한 0.001%의 사람들 에어컨 넣고 산대요. 그리고 TV도 대한민국 TV는 싹 다 액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. 북한 아직 앞장구 뒷장구 TV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. 선풍기도 없는 집도 많아요. 우리 휴게소 가면 어린이 수유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냉장고 요만한 거 있잖아요. 그거 하나 있는 것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. 그리고 가전제품으로 말하면 그런 게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우리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가 빨래해주는 기계 있었으면 좋겠다. 설거지해주는 기계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엄마의 딸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살거든요. 빨래해주는 기계에다가 설거지해주는 기계 다 갖다 놓고 살거든요. 이거를 엄마는 저 세상 미래의 세계로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먹는 거. 대한민국 분들은 밥 먹고 무조건 커피, 음료수 이런 거 마시잖아요. 커피 생각도 못 해요. 그리고 밥을 먹어도 우리는 배달의 민족 보면서 오늘은 뭐 먹을까? 어제 시킨 거 또 먹을 수 없고 질린다 질려 이러잖아요. 어제 먹었던 거 또 먹을 수 있어요. 북한은 그 정도로 이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, 그런 사람들이 무슨 커피 한 잔의 여유, 이런 건 저기 별에서 온 소리죠. 그렇게 생각하시는데, 일상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랑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는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것도 뭐 전혀 생각도 못 하는 거죠. 몰라요. 모르고 피임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. 피임약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,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, 이 성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 안 되어 있고, 그걸 계속 감추려고 하고,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계속 하니까, 그것도 또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파생돼서 나오는 그 음침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게 끊이지 않고. 생리대가 있긴 해요. 있는데 질이 완전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그 생리대가 되게 비싸요. 일회용 생리대가. 그러다 보니까 다 엄마들이 애가 이제 생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 천을 맞춰놔요. 가재천이라고 해서 천을 맞춰놔가지고 그 천을 이제 잘라서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주거든요. 근데 여성분들 다 아실 텐데 첫 초경이 있을 때는 양이 엄청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몇 개로
감당이 안 돼요.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세수수건을 다 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얀 천에 피가 묻으니까 얼마나 빨기가 힘들어요. 근데 북한에 물이 나옵니까? 무슨 뜨거운 물이 나옵니까?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게 비누를 거기다 막 이렇게 해서 빨아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햇볕에다가 이렇게 놔서 그걸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방법, 쌀 맛바는 방법.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그래도 이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그것까지 그러면 얼마나 거대고 힘들겠습니까?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. 너무 많았죠.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도 제 유일한 취미가 뭐냐면 액세서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북한의 액세서리조차도 다 규제랑 통제를 해요. 그래서 귀걸이를 달지 마라. 귀걸이가 뭐 이만큼 길게 내려온 귀걸이 달면 걸리고 사상투쟁을 받고 비판받고. 근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. 해서 보면 너무 예쁘고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책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고 밑에서는 계속 하고 싶다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. 이게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. 한쪽은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은 계속 하겠다고 하고 이게 계속 부딪히는 사이가 지금 북한이 돼버린 거예요. 어릴 때 저는 액세서리를 정말 이 롱 귀걸이를 이만큼 길게 들이고 다니는 게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정말 소박하죠. 대한민국에 가서 롱 귀걸이 안 해요. 하라고 하니까 진짜 안 하더라고요. 그 정도 사람의 마음이 되게 간사한 게 그거 한다고 내가 사상이 썩습니까? 뭐 어쩌습니까? 그거를 그렇게 통제했어서 그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. 적발이 되면 이제 난리 나죠. 머리도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. 제가 자꾸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이유가 한이 남아서 그래요. 머리를 절대 숏컷을 안 하고, 왜냐면 북한에서 너무 숏컷을 하고 다녀가지고 머리 길면 계속 잡아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. 뭐 귀걸이 이상한 거 낀다고 사상투쟁에 얼려나, 머리 길렀다고 해, 바지 이딴 거 입었다고 저기다 해. 전기 밥솥 있잖아요. 쿠크 밥솥 같은 거 써서 나라의 전기를 도둑질해 썼다고, 그걸로 밥해 먹었다고 아버지 어머니 데려다가 사상투쟁에 시키고 인민반장 모여다가 뭐 자꾸 비판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뭘 그냥 하지 말라는 거밖에 없다고. 하라는 거는 뭐냐면 계속 뭘 내라고 해요. 뜯어가겠다는 것만 하라고 하고, 그리고 하지 말라는 그 외의 건 다 하지 말라. 그러니까 이게 숨막혀서 살겠냐면 못 살지. 그런 이제 처벌과 규제, 통제,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하다가 걸리면 모조리고.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잽싼 똥개가 따끈따끈한 똥 먼저 먹는다. 눈치 있으란 얘기예요. 눈치 있고 살라는 얘기거든요. 그런 정도로 많이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흔한데 이거라고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저는 휴지에 너무 목이 매가지고 볼일을 보고 휴지를 닦아야 되잖아요. 저희 집에 신문지로 닦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신문지도 정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우리 어릴 때 학습장 찢어가지고 공부하는 책 찢어가지고 그 정도로 휴지에 대한 그게 너무 이게 인이 박혀 있어가지고 두루마리 휴지, 대한민국 처음에 왔을 때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도 휴게소 들어가도 그 두루마리 휴지가 막 있는 거 보고 야 이걸 왜 훔쳐가지 않을까 엄청 이게 신기했었는데 저는 그 휴지를 가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게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엄마가 고생을 좀 덜하게 그릇 닦는 세제, 그릇이 정말 세제를 한 번도 못 닦아가지고 때가 아주 자글자글한데도 거기다 밥 먹고 그랬었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이제 물에다 한 번 이렇게 헹구고 세제가 없으니까 그럼 새물에 한 번 헹구고 그게 다였어요. 그 씻는 게. 그러면 그 기름때가 잘 빠지게 계속 쌓이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또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몸에 좋지도 않고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생활은 계속 찌들어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생각나는 게 저는 휴지예요. 휴게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게 거길로 다닐 사람이 없어요. 고속도로가 있어야 휴게소가 있잖아요. 고속도로 없어요. 있긴 있는데 남포고속도로, 향상고속도로에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일반 주민들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. 통행증이 있어야 가기 때문에. 내가 도와 도를 넘을 때는 북한은 비자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. 일부러 내가 무슨 어디를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게 통행증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. 근데 거기 수요가 없는데 휴게소가 필요하겠습니까? 휴게소 필요 없어요. 어디서 가다가 삑 세워가지고 어디서 볼일 보고 오세요. 그럼 다 가서 볼일 보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
다 도중식사 싸가지고 다니고 도시락. 아유 없어요. 없는데 요즘에 그런 게 생겼대요. 음식 배달해주는 건 생겼대요. 그거는 저는 경험은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요즘에 생겼다고 하는데 택배는 생각도 못하죠. 택배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실까 말까인데 택배 문화 자체가 없어요. 그리고 물건을 살 돈도 없고요. 물건을 이제 쌓아두고 어디서 이렇게 팔 사람도 없고 그게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까지 되려면 한 100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걸 최신서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편지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 서포는 있어요. 근데 그거 언제 갈지 몰라요. 언제 갈지 모르고 가다가 안 때우면 낙상이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사는 게 누가 언제 누구한테 서포 보낼 경황이 안 되고 그렇게 너무 각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마당은 활성화가 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트 그리고 뭐 편의점 이런 거는 없어요. 아예 없고 동네마다 구멍가게 같은 게 하나씩 있는데 매대라고 하거든요. 그 매대에 뭐 먹을 것도 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장사하는 북한 사장님 마음이에요. 24시간 무조건 열어놓는 규정이 되어 있는 가게도 아니고 자기가 팔고 싶으면 팔고 말겠으면 말고 하는 가게라서 오늘 뭐 때려치면 내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그게 막 체계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. 먹을 거는 내놓고 딱 물건을 거르라고 하면 휴지랑 세제랑 샴푸 이거는 좀 풍족하게 가지고 쓰고 싶어요. 북한이란 사회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. 빨래를 하루에 매번 세탁기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하루에 한 번 빨래를 한다고 생각을 못해요. 그리고 큰 빨래들 있잖아요. 이불 빨래 이런 거는 정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면역도 엄청 저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생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사람의 건강에도 엄청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크면서 이게 또 발육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저는 만약에 북한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탈북을 해보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된다면 저는 휴지 그리고 샴푸, 세제 그런 거는 꼭 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. 정신 나가지 않아 저것들. 그러고 사람이 어떻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니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눈앞에 오늘 한 끼 먹고 살기가 바빠서 내가 지금 있는 여유의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면 미친 세상이라고 할 겁니다.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못 믿어요.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안 하죠. 근데 맥북을 사용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. 그게 맥북인지 뭔지 몰라요. 사과 한 입 떼어 먹은 그게 아무리 있어도 저게 미국 건지 모르거든요. 그만큼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, 코, 입을 다 닫아맸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. 사람이 그래도 볼 수 있는 권리, 들을 수 있는 권리, 냄새 맡을 수 있는 권리, 맛볼 수 있는 권리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걸 만족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본능을 싹 다 막았어요. 그게 제일 화난다는 거예요. 배신감이 장난 아닐까 싶거든요. 저도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도 내가 살았던 북한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신이라고 믿고 싶었던 내가 숭배했던 그 지도자들에 대한 미련은 그래도 요만큼은 남아있었어요. 근데 요만한 미련이 정말 배신감으로 바뀌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거를 알게 되니까 배신감을 넘어서 분노로 번지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.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살았구나에 대한 배신감이 분노로 확 바뀌더라고요. 그때 완전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때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. 저 코스트코를 갔었거든요. 대한민국에 그 코스트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뭐냐고 했더니 거기 미국 마트인데 굉장히 큰 마트래요.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무슨 소스 같은 거를 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소스를 굉장히 좋아하세요.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막 미제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땅콩버터 소스인가 뭐 그런 걸 이만큼 사오셨던 기억이 있어요. 그거 맨날 빵에 발라먹고 그랬었는데 그 코스트코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와
미국이란 나라는 진짜 스케일이 다르거든. 야, 저걸 어떻게 막 저렇게 5층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팔더라고요. 보는데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이라고 그렇게 뭘 별 다른 신비한 물건을 쓰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있을 거는 다 갖추고 사는구나. 이 모든 나라들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막 코스트코 가가지고 막 열심히 그 쇼핑을 했던, 그리고 청바지도 진짜 몇 개 막 골라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저는 미국 하면 워싱턴 수도니까 한번 가보고 싶고, 라스베가스 있잖아요. 노래에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. 근데 그 나성이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더라고요. 라스베가스가 왜 그렇게 예쁘냐고 했더니 그게 너무 예쁘대요. 그래서 워싱턴 아니면 라스베가스는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. 그리고 미국 가면 또 뉴욕! 그러니까 미국 하면 뭐 도시 이름 굉장히 많이 너무 크니까. 근데 제일 가보고 싶은 건 워싱턴인 것 같아요. 여기 백악관이 진짜 거기 있는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. 너무,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들여놓기는 할 건지 그게 제일 의심이 되고, 혹시라도 백악관에 뭐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불원천리하고 갈 것 같아요. 진짜 가보고 싶어요. 거기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곳이 맞는지 가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. 네네, 맞아요. 백령 축적이라고 하잖아요. 일본 여행 가봤어요. 오키나와를 가봤는데 예쁘더라고요. 예쁜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나쁜 사람들만 사는 일본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박혔던 세뇌가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하고 악독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서 내가 가면 뭔가 해를 줄 것 같고 뭐 그런 곳인 줄 아는데,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남의 일에 관심 안 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 어디나 다 똑같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문화가 대한민국이랑도 비슷해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